현실로 갔을 때는 나도 이제 배워가는 단계에서 삼촌이 배워가려니까 조금 답답함은 있고, 왜 오래 했던 일과 이걸 초보자로 이제 시작해서 배우는 거 배우고 현장에서 좀 지청구도 먹고 그러면 짜증 나지, 자존심도 상하고. 네, 우리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일이 비전도 있고 낫지 않을까, 들어보니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직 이 삼촌은 썩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스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제 이제 그 일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근데 그 말을 조언을 해준 게 맞는 건지. 맞다 안 맞다는 네, 없어요. 없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고 벌이가 그 정도 되고 그걸로 생활이 되고 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상태에 만족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살겠다라는 마음이면 그걸로 충분하죠. 근데 뭐 남들처럼 더 벌으니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하고 싶죠. 처음에는 차를 비유를 하면 처음에는 조그만 경차만 있어도 좋겠다. 경차가 생기고 돈을 좀 덜 벌면은 아이 준준형이라도 있으면 바꾸고 싶다. 또 돈을 조금 더 벌고 조금 나아지고 하면은 아 이제 중형차로 바꾸고 싶다. 사람 욕심이라는 건 그렇게 돼요. 예,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중국이 중국이랑 소련이 우리 지구 마을에서 공산주의 국가로 대표 공산주의 국가였거든요. 그 둘 다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크고 어찌할 수 없는 그 공산주의 국가로서 나름 입지를 굳힌. 근데 소련은 붕괴됐잖아요. 망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큰 시위까지도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서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게 거긴 반자본주의가 된 거예요. 개혁 개방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반자본주의가 되고 당만 살아있으면서 당 정책으로 인민들을 굉장히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묘한 정책을 쓰면서 중국은 살아남고 소련은 붕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자본주의가 오늘날 이 중국이 G2가 될 정도로 미국하고 비등비등 이제 미국 자리를 넘보거든요. G1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제 중국이 넘보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욕망을 허용해 줬기 때문이에요. 이 욕망을 허용해 줬는데 이 욕망의 끝이 없어요. 끝간데가 없어요. 당이 다만 어떤 일을 하냐면 보라카이라고 하는 굉장히 시장까지 할 정도로 권세가였고 당 간부이기도 하고 부자였던 사람인데도 한 칼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당의 위험은 되게 강하고 어느 정도의 욕망은 내가 허용해 줄게. 근데 그 어느 정도의 욕망은 개인의 욕망을 허용해 준 거예요. 당의 조직을 어떤 걸 위협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요. 이게 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개인의 욕망은 자본주의 욕망에서 최고의 욕망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최고의 욕망이 뭐예요? 안 늙고 싶고 그래서 우리나라 성형 기술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여기 성형 관광을 올 정도로 안 늙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이 늙고 싶은
늙지 않고 정말 피부든 뭐 이런 것들이 젊은 시절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욕망, 불로장생의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옛날부터도 진시황이라고 하는 불로 불로 불사약을 구하러 막 신하를 보낼 정도로 그런 욕망의 군주가 있던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성형 욕망을 허용해줬고, 그 다음에 거기는 아직도 남아 선호가 있어요. 14억의 인구가, 이거는 공식의 그 현황인 거고, 통계인 거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인구가 몇 억이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산하 전책을 쓰면서 한 명만 한 호적에 명만 호적에 올릴 올릴 수가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 나머지 그러니까 애들은 호적이 없는 거지. 근데 이 나머지 아이들이 호적에 못 올라도 부자들의 아이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돈으로. 그러니까 부인이 한 명인데 이 나라에서는 부자들한테는 첩을 10명이고 100명이고 둘 수 있는 욕망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첩들이 낳은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다 어떻게 올리겠어요? 못 올리잖아요. 죽은 사람이 호적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에다가 돈을 주는 거죠. 아니 죽은 호적을 살리는 거예요?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신고를 아니지. 안 하는 호적. 사망 신고를 안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 이 정말 인간이 가진 욕망의 모든 것들을 허용을 해준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롤스로이스가 10대씩을 갖고 있어도 당에서 그냥 허용해줘요. 돈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럼 호적에 못 올라가는 애는 학교도 못 가요. 못 가지.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어디서 언제 어떻게 개죽음을 당해도 모르는 신장이고 심장이고 그냥 이거 떼어내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것도 중국은 허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막대한 부를 갖출 수 있는 나라가 됐고, 왜냐하면 중국은 GDP라든가 애가 없어져도 애를 못 찾는 거지. 주민등록증에 올라가 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G20이니 G7이니 이런 거 따지고 있잖아요. OECD를 따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자들이 한 1억 명 된다라면 나머지 13억에 대한 개인 소득을 이 사람들이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세상에 실제 이게 지금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 욕망의 끝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졸부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자본시장으로 가장 큰 곳이 또 중국이기도 해요. 그래서 짝퉁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달걀까지도 가짜를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명품을 만들어내는 짝퉁으로 정말 이 세간원 감별사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짝퉁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5천만 인구잖아요. 여기는 무려 14억, 공식 인구만, 집계된 통계 인구만 14억인데 그보다 더 많다 보니까 물건 하나, 히트 하나 치면은 졸부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졸부가 되면 이미 앞서간 부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욕망을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게 그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국 사람에 한해설까요? 세계 어느 그렇죠. 나라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다 좀 많잖아. 보니까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그래 왔고 지금도 그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들어보면은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 욕망의 씨앗이 있으면 그 말이 굉장히
합당하게 들리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내가 결혼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불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처음 마음,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초심을 이렇게 돌아보면 야, 그때는 이렇게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라는 게 떠오르는데 우리가 그걸 잃고 놓치고 어느새 욕망에 잠식이 돼서 남들의 욕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느 철학가가 말했어요. 락항이라는 철학자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게 우리네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따져보면은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어느 순간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부러워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그게 마치 잘 사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그것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를 고라고 모르고 지금 욕망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해서 허덕거리고 괴로워하는 것인데 그걸 고라고 모르고 아, 나의 능력 부족인가 봐.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다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짓들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욕망이 나를 완전히 휘감아 버리면. 그래서 사채업들이 괜히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장들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재벌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내가 어떤 남의 밑에서 일을 하다가 요렇게만 하면 난 더 잘할 것 같은데 해갖고 독립을 해서 열심히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짜 일요일도 없이 가족도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성공이라는 이름에 끌려가서 그러니까 욕망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성공을 했어. 욕망이 말하는 성공을 한 거예요. 야, 처음에는 막 조그만한 이 마루에서 두세 명이서 가족들이 그냥 오손도손 하다가 나중에는 옆에 아줌마도 불러서 저 앞집에 직업 없는 청년도 구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10명이 20명 되고 나중에 20명이 100명 되는 아이고 이제 중소기업 사장 소리를 듣네? 라고 이제 사업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물건도 더 만들어내는 양이 많고 사실 이 사업이라는 게 박리담회의 어떤 좀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팔아야지만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 만든 걸 1000개를 만들고 1000개 만든 거를 10,000개를 만들어 팔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장의 수익은 이 노동자들은 사실 일당 몇백 원, 몇천 원 올라가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사장은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윤이 생겨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수많은 이윤이 생기게 해준 게 누구의 힘이에요? 노동자들. 나의 노력도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그만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수백 배의 이윤이 생겼으니까 최소한 유지비 또는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될 어떤 것들 또는 투자 기본만 남겨놓고 이 노동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돌려줘요. 이걸 어디다 써요? 내 차 사는 데다가, 내 집 늘리는 데다가, 또는 야, 뭐 어떤 사장이
이걸 했는데 대박 쳤대. 그럼 나도 그 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투자라는 이름으로 그걸 하는 거죠. 망하면은 노동자들을 자르는 걸로 그거를 자기는 손해를 안 보고 어쨌든 만약에 이 새로 손댄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은 자기 탓으로 안 돌려요. 그리고 제일 먼저 쳐내는 게 노동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계속 봐왔던 일들이잖아요, 그게. 근데 노동자들은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나는 내 몸뚱이 하나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일 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월급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뭔 말까지 있어요. 억울하냐? 그럼 출세해라. 배 아프냐? 노래도 있죠. 그럼 돈 벌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세상에서는 쓰지 말아야 될 말인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버젓이 버젓이 통용이 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 그 욕망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이 통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담마 행자들은 사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라면 그게 사실 자기 살 깎아먹는 일이잖아요. 자기 고혈 짜내는 일이잖아요. 사실 남의 밑에서 그 돈 벌으려면 사실 그 치사한 꼴도 봐야 되고 안 들어도 될 소리 들어야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절실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야 되겠죠.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면 지금 사실 자영업자라고 하는 그 자영업자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돈 버는 재미에 진짜 자기 영혼을 갈아 넣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번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명품 사고 뭐 여자들 같은 보여주기 경우에는 위해서. 뭐 이거 이거 뭐라 그래 뭐 이런 필러 디톡스 맞고 뭐 뭐. 어쨌든 이런 뭐. 성형하는 데도 들어가고 명품 옷이나 가방을 들고 뭐 좋은 차를 타고 하는 걸로 만족을 해요. 근데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은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또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러다니까 허해지지. 계속 허겁지겁 거기로 달려가다 보면은 나중에 오는 결과가 뭐예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결국 병원에다 돈 갖다 주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덜 벌고 내가 7시간 정도만 일을 해도 나는 기본 한 달 내야 될 돈 낼 수 있고 내가 먹고 사는 데는 병원 값을 거기서 빼고 내가 차라리 1시간을 좀 숨통을 튀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꾹 흔들리지 말고 가면 되는데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서 네.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쟤는 8시간이라고 이거 이렇게 벌고 이렇게 뭘 샀는데 그거 못 산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보면서 항상 욕심이 들어간 건 아닌가, 성냄이 들어간 건 아닌가, 어리석음이 들어간 건 아닌가 계속 알아차림하고 그게 불분명하고 왜냐면 우리가 내 좁은 눈, 내 여기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네. 내 틀 안에서만 막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다른 세상이 있는 걸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거, 또 다른 삶도 있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의 삶도 있었다라는 거, 나와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이게 듣는 거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고 음.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들어봐야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고 한 번 보는 것, 100번 보는 것보다는 한 번 내가 행동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치예요. 경험자들의 말은 도움이 되니까 경험했던 자기가 사람들, 본인들이 예. 경험을 했던 사람들한테. 그래서 세상을 어떤 한 분야만 나이가 젊거나 또는 많다 하더라도 한 분야만 했던 사람들은 세상이 좁아요. 작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사람들 두루두루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되죠.